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허니스트입니다. 며칠 전이죠. 아마 1월 2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올해 이제 2020년 시장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그날 아마 안철수 관련주들이 막 갔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게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었죠. 언니님이 요거를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1월 7일 오전 네. 11시 정도인데 네. 이게 지금 거래량도 상위에 올라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락률 15% 정도 이렇게 이제 크게 튀어 있는 상태예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픈베이스를 보게 되면은 일단 일봉에서 요때거든요. 이때가 보게 되면은 1월 2일 저희가 그때 끝나고선가? 그러면서 2020년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제가 간단하게도 언급했는데 고점에 대롱대롱 걸리면서 네. 시장 자체가 다소 이제 전환되고 1월 강세나 뭐 이런 부분이 염두되면서 요런 포인트에 걸려 있을 때 타이밍적으로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 노리고서 볼만하다. 그때 써니는 이미 완전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아직 먹을 게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오픈 베이스 같은 종목이 이렇게 나와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요 시점 항상 얘기하는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 돌파되는 1번 타이밍 공략으로 가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늘 나와줬죠. 어저께는 시장 전체적인 악재 요소 때문에 어저께는 흐름이 다소 나와주진 않았는데 오늘 바로 나와주면서 꽤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일단은 뭐 저희가 급한 건 아니니까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때요? 뭐 물론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네. 보는 분들은 이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네. 찾아보시고 저희 카페에 오셔서 좀 기록도 남기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보고 네네. 그런 것도 좋은데 일단 저희 이제 뭐 방송하면서 한번 네.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종목 어떤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언급하게 되면요. 5G 관련 쪽으로 해서 정책 네. 요소들이 가장 클 것이고요. 계속 회자되고 있는 이슈 요소죠. 네네. 5G 같은 경우에는 5G를 뭐 테마로 볼 수도 있고 기술 테마나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기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테마랑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요것도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제 파동이나 수급 매매에서 네. 자주 나와주는 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오늘 지금 홈베이스 뉴스를 보게 되면은 되게 큰 이슈가 될 만한 이것 때문에 올랐다 라고 보여지는 요소가 없죠. 근데 얘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러고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나마 볼만한 건 IT 서비스 네. 업종의 상승세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G 같은 경우에도 기술 테마인데 기술 테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딱 정계 복귀를 예고하면서 네, 아무래도 안 대표 관련주들이 이런 쪽 기술주들이 많으니까 네. 거기에 같이 좀 정책 테마주로 좀 묶여서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정책 테마 쪽으로 엮였을 가능성은 있는데 확실하게 가시화된 거는 없는 상태에서 암묵적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기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네. 스케줄적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나라 특징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정책에서는 기술이 빠질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가정이자 예측이잖아요. 네네. 근데 기술 테마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수급이나 파동 매매로 괜찮다는 거고 이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게 뭐가 됐든 간에 되게 신기한 게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딱 약속이라도 한 듯이 수급이 몰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약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이거 도대체 왜 오른 거야? 뭐 정책 테마주야, 안 대표 관련주야,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추측과 무관하게 네, 갈 자리가 되면은 신기하게 간다. 그게 이제 수급을 동반하면서 수급 그런 원리죠. 경우가- 네네. 네. 그걸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원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뭐 1 더하기 1은 2 막 이런 식으로 딱딱딱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신뢰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이 수급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물론 그런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건 아닌데
수급이 몰릴 자리에서 몰린다라는 거는 물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들어오면 이 자리에서 들어온다. 요 정도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이야 그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들어올 때 되면 당연히 들어오겠지.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만남의 장소를 본인이 이거는 기술적인 파트인데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기술적 분석이나 구간 나누기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나 혼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200원 요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혼자 예상하고 있으면은 트레이더들은 강남역 4번 출구가 3,500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혼자 사당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약속이 우리는 강남역 4번 출구에서 만날 거야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근데 구간 나누기거든요. 기술적 분석에서 이 모든 숫자 요소가 집결되면서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 이거는 기술적 분석을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만남의 장소가 형성이 되게 되면요, 여기서 원리만 놓고 말하면은 이건 거예요.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이 되게 공격적인 베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붙어주게 되면 크게 붙어요. 그게 이제 좀 약간 좀 거꾸로 생각하면 그 큰 손들이 네.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네. 저런 자리에서 붙어 힘을 써야 그냥 수많은 개미들이나 이제 꼬실 수 있는 불나방들이 거죠. 같이 네.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네, 그런 맞아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만남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 부분은 구간 나누기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너무 원론적이고 설명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3,500원 포인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3,500원이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다가 아니라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찾는 자리가 진짜로 만남의 장소인 자리인지, 자기 눈이 그걸 구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만약에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찾는 연습을 조금은 하셔야 돼요. 근데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만남의 장소에서 만남의 장소가 형성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를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시간 두고 지켜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죠. 만약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약속이 캔슬됐어, 이렇게 되면은 안 하면 되는 거고 바람 맞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진짜로 몰렸어 라고 하게 되면 그때 빠르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이거 역시도 확인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요 부분이었죠. 일본에서 3,500원 부분인데, 자 여기서 3,500원이라고 해서 딱 3,500원이 아니라 위아래 이 부분 어딘가 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어딘가였을 거예요. 네. 가격대 영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차를 좀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붙어줘야 되는데 붙기 위한 시그널이 되게 이거 잘 나왔어요. 초반에 우리 만날 거야 하면서 워밍업 해주면서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놀고 있었을 때 이제 실질적인 매수 포인트는 여기서부터는 다 된다라는 거죠. 네네. 이쪽에서는 어디서 샀었든 간에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쉽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올랐다가 살짝 꺾여줬다가 다시 올라가주는 거래량도 되게 정직한 흐름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인데 1월 2일날 종가 때쯤에 저희가 이 종목을 처음 봐서 언니님이 이때 처음으로 언급을 해서 처음 본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 방송을 본 분들이 아마 뭐 1월 3일날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때 조금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다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기다렸다고 쳐볼게요. 그래 이게 이제 요때까지 요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한번 보자.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분이 이거를 공략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구간쯤에 왔을 때 요쯤부터는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요것만 이제 막 눈을 부르켜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수급이 붙는지 안 붙는지? 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마지막에 매수하기 직전에는 저는 다른 종목하고 같이 보진 않고 이 종목에 네네. 집중을 해서 봐요. 근데 여기를 그냥 후루룩 올라가 버려서 못 봤으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그럼 놓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거에서 현실적인 포인트를 바로 얘기하게 되면 첫 번째, 굉장히 빠른 판단이 필요하겠죠. 특히나 네. 단기 단타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한테는 5분, 10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안에 내가 이거를 할지 말지 마음의 결정까지 끝낼 수 있는 빠른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 빠른 판단을 위해서 사전 조치적으로 내가 얼마를 어떻게 할 거다 정도는 굳이 이때 그때 가서 닥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는 게 좋겠죠. 내가 오늘 장에서 단타를 할 때 얼마 정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계좌 상황은 이미 어저께 종가 지나고 나면은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상황에 대한 거는 항상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생각해두면 좋고요. 세 번째는 하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집중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저것 건드리지 말고 요거를 좀 집중하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집중도에서 가장 많은 단서 힌트를 주는 거는 호가창이에요. 특히 스굽 매매에서는 호가창을 진짜 많이 봐주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 호가창 얘기는 곧 하기로 하고. 네. 자, 여기 요 세 가지에 앞서서 이제 보시는 분들 그거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HTS 세팅해서 간신 종목 배열하고 내가 이제 공략할 것들 미리 준비해 놓고 기술적 분석도 어느 정도 맞춰 놓는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고 연습을 하다 보시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캐치가 되겠죠. 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전에서 적용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였고. 네. 그 다음에 추가로 얘기할 거는 이거는 단기 단타, 수급 매매, 파동 매매 이런 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론도 이해를 해야 되고 감도 있어야 되고. 네. 기술적 분석은 현실적으로 말하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은 사실상 단기 단타나 뭐 수급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단기 단타를 하는 트레이더 대부분은 기술적 분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이론이든 나쁜 이론이든 간에 이 이론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걸 알아야 나도 그 안에서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기술적 분석도요. 예. 저희 그동안에 그냥 좀 쉽게 간다고 좀 자세하게 얘기 안 했는데 네. 다음에 한번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 1타 강사 컨셉으로 이거 정도는 꼭꼭꼭꼭 알고 해라 하면서 이제 되게 재미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재미없는 거 그냥 하는 거 하나 영상으로 네. 그냥 가볍게 이거 정도는 네. 알고 하는 게 좋다 이런 거 어때요? 해보겠습니다. 네네 1타 강사 컨셉이어야 됩니다. 10타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저는 이론에 있어서는 진짜로 속성이 없을 것 같아서 어렵네요. 어려운 과제를 주셨네요. 예전에 이제 제가 언니님 말했던 거 중에 그래도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장대 양봉위에 뭐 음봉이 이렇게 살짝 걸려 있을 때 매수 신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뭐 5초면 끝나는 설명들 같은 거, 뭐 이론 배경 이런 거는 상관없고, 네. 요런 캔들, 요런 차트 모양일 때는 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쪽쪽 찝어주는 거 정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우리가 어차피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면. 도전해보겠습니다. 네네. 당일 단타 공략보다 힘든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이야기하신 거에 번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은 제 기준입니다. 저는 이때 안 해요. 이때는 안 합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할 수 있어 없어라고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때 한 사람들도 수익 냈으니까 했으면 잘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뭐 할 말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때는 안 합니다. 뭐 하기 되게 애매한 때긴 했죠, 사실. 저때 한다는 게. 네. 장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네. 뭐 음봉도 깔려있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때 안 하는 이유는 이때 해서 이 종목을 한번 맞추고 못 맞추고 결과적으로 한번 맞추고 못 맞추고가 아니라 자신이 이행하고 있는 매매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이어졌었을 때 그 이음새가 연결됐었을 때 자기의 행위가 리스크 대비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숨겨진 숫자들 사이에서 그게 조정이 돼야 돼요. 플러스 사이즈가. 근데 이때는 리스크는 더 큰데 먹을 수 있는 수익은 되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우리가 이때 샀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요거 하나 양봉이 장대 한봉이 이렇게 떠서 그렇지.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는 건데. 네. 조금 그러니까 더 이제 크게. 리스크가 높은 거. 네네. 네. 조금 더 크게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네네네. 요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이렇게 보면 전고점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뚫은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당연히 리스크가 높은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는 언니님이 만약에 이걸 언급한 걸 본 분 중에 네. 이제 성급하게 여기서 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싸 이랬을 수도 있고 네. 여기서 마음고생했을 수도 있고 네. 이제 뭐 그거야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니님은 이제 그런 습관이죠. 이게 하나의 습관. 네. 그런 습관은 뭐 그렇게 추천하는 건 아닌 거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공략을 잘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얘기 듣고서 이때 잘 샀어요, 이때 잘 샀습니다 라고 한 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합리적으로 얼마에 팔았어야 잘 파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건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그냥 자기 그냥 없다 이러지 말고 좀 네. 언니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렇게 얘기라도 좀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매번 달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비중에 따라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식으로 치고 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을 예를 들면은 네. 힘 받을 때 더 확 받아주는 게 호가청도 보면서 이걸 봤으면 분명히 봤었기 때문에 이때 네. 팔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더 조금 눌렀을 것 같아요. 참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음봉 하나 떴을 때도 참았을 것 같아요. 이때요? 네네네. 네. 저는 항상 일단 저 봉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할 때쯤 되면 다시 붙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보고 판단하다가 만약에 꺾였으면은 또 재미 없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꽤 많이 맞겠네요. 그러면 보고 판단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되게 나쁠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에이 네. 그렇게 하면 나쁘죠 이런 얘기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보는 분들이 만약에 따라한다 그러면 그 이면의 결과도 어느 정도는 알고 따라해야 되는 거니까. 딱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포지션을 취하고 나서 계좌에서 찍히는 평가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게 막 플러스 5가 됐다가 갑자기 음봉 뜨면서 플러스 2로 줄어들게 되면은 5% 찍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3%가 된 거잖아요. 떨어지네. 지금이라도 플러스 2일 때 팔아야지. 빵! 이렇게 매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선 저는 이 평가 수익률 이 숫자를요. 되게 집중해서 보진 않아요. 매매 집중할 때는 이 숫자를 최대한 의식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저 흐름을 더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 흐름을 느끼는 데 집중을 하고 이런 포인트를 보고 호가창 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 하나 뜨고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전량 매도, 시장가 매도 이렇게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솔직히 좀 약간 감의 영역인가요? 이거는 저는 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습관이 빠른 판단. 네, 근데 그 빠른 판단이 현실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습관인 것 같아요. 자기가 뭘 보고 있고 어떤 거에 집중해서 어떻게 손이 나가는지 이 습관은 되게 웃긴 게 뭐 초보든 프로든 간에 비슷한 패턴으로 이걸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습관 자체가 잘못 형성되어 있으면은 계속해서 먹을 때 조금 먹고 마이너스 크게 나는 이런 습관이 계좌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관리를 궁극적으로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언니님은 이거를 여기서 파는 게 합리적인가요? 이렇게 한 2개 정도 떴으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파셨을까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쯤에 팔았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끝까지 봤을 것 같아요? 이때 어떤 판단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중간중간 섞인 음봉들이요. 네. 지금 되돌아서 본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매도를 연출해주는 시그널로 보기에는 난해하거든요. 네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봉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종목을 저는 좀 아니까 예상이 돼요. 4,000원 밑에서 저항대가 올 거라는 거를. 그걸 네네. 알았으면은 아예 잡고 나서 목표를 정해놓고 매도를 그냥 일단 걸어놨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 가격은 그냥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거죠, 제가. 네. 그러면은 뭐 3,9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걸어놨으면은 가는 길에 체결됐을 거고, 첫 번째 매도 포인트는 그러니까 요쪽이 되겠죠. 여기 올라가고 있을 때 가면서 체결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될지 상황 좋으니까 끝까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이제 여기 4,000원대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꺾였네라는 판단은 지금 정도에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
두 번째 후속 파동이 이쪽에서 나오는데 힘이 딸리죠. 이제는 이때랑 비교하게 되면은. 네네. 네, 힘이 딸리기 때문에 힘이 딸리다는 얘기는 얘 오늘 그럼 4,000원 뚫을까? 물론 결과론적으로 뚫을 수도 있겠지만 뚫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뚫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매도가 자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서 다시 트라이 할 수도 있는 자리. 즉 누군가는 사는 자리가 돼주기 때문에 여기서 아둥바둥 할 때 내 거를 팔기도 쉬워요. 원희님이 만약에 여기서 이 종목을 지금까지 공략을 안 하고 있었다면 저 자리에서 한번 지금요? 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보나요? 안 해요. 너무 괴리가 커서 네, 가격 거리가. 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가 1번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1번을 했으면 1번을 하지 이게 만약에 이 자리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2번 자리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제 기준에선 2번 자리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1번 근처까지 저게 지금 슬슬슬슬 해서 1번 근처까지 내려오면요? 3번 그게 3번이죠. 네. 제가 얘기했었던 3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3번으로 내려왔었을 때 일봉하고 연결되는 걸 봐야 돼요. 일봉 캔들이 되게 못생겨져요. 이렇게 되면은 위에 그냥 뾰족한 거 쭉 네. 돼 있으니까. 윗골이 쭉 달면서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3번 자리에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내일 하면 했지 오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일 또 수급이 붙으면은 한번 또 도전해보면 했지. 근데 여기서 공방을 보면서 그러면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같이 보일 수 있는 게 네. 뚫었어. 그래 여기서 이제 뭐 만남의 장소인 줄 알고 들어갔어. 그래서 난 막 요 정도까지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네. 기가 막히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꺾이면은 어디서요? 그러니까 나는 요쯤부터 이제 막 좀 걸어놓는 거를 생각을 했거나 이제 매도를 하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도 힘이 막 왔었는데 네. 갑자기 거꾸로 힘을 받으면서 이 부분부터 쫙 떨어지면은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결국에는 매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까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미리 걸어놓느냐 아니면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하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내가 이제 목표했던 매도가보다 조금 낮은 곳에서 이제 꺾이는 시그널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거든요. 현실적인 고민인데.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내 매도가는 이 X에다가 걸어놨는데 종목이 이렇게 오다가 되게 아깝게 내 매도가 밑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네 이거 체결을 안 시켜주고 그렇죠.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나가면은 저런 거 같아서 저 체결가를 바꿔갖고 매도를 했는데 또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 네,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쩌다 한 번이면 그건 그냥 운이거든요. 네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근데 이런 게 좀 빈번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은 조금 제가 신뢰가 되지만 좀 팩트를 이야기한다면 기술적 분석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나?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그냥 매도가를 걸고 있고 네. 이 파동이나 수급 힘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과 자기가 원하는 매도가와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답은 하나죠. 자기가 원하는 데보다 낮게 걸어야죠. 일단 정확하게 이거를 읽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약간 좀 욕심을 줄여라라는 얘기로 들려서 이제 좀 약간 진짜 좀 약간 팩트적으로 다가서면은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보는 분들은. 그건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그 기술적 분석을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다루기 전까지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될까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매도가를 여기서 왜냐면은 이거를 그냥 예를 들면요. 나는 4,000원 넘어서 매도 걸어야지 하고 막 4,030원, 4,040원 이런 데다 매도 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장 멍청한 매도가예요. 이게 4,030원, 4,040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체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더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꺾이게 되면 그 전에 꺾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놓은 가격대가 되게 이상한 데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을 걸어놓는 이유는 나 4,000원 넘어서 팔아야지. 그냥 이 주관적인. 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걸어놨다고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렇게 걸었던 요 영역 어딘가에서 이제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미리 걸었던 했는데 네. 이렇게 꺾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멍청한 선택은 아닌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뭔가 보는 분들이 이거 너무 결과적인 얘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감이 안 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걸어놨는데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꺾였다라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때 그러면은
생각할 게 여기까지 목표가까지 기다릴 것이냐, 흐름과 시장을 보고서, 아니면은 이거 다 취소하고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 클리어 시킬 것이냐, 이거는 이제 선택인 것 같아요. 투자자의 선택.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똑같이 4,000원 윗구간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거는 멍청한 선택이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여기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건가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안에서는 최소한 이 박스 안에서의 대응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가 만들어져서 박스지. 만약에 오늘 이게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보고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박스를 이렇게 그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그리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왜죠? 네.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 파트인데, 기술적 파트에서 였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분봉만 놓고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요거 간단하게 설명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박스를 그리는 게 함정일까요? 일봉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500원에서 그 다음 만남이 이쪽이지. 아까 중간하게 얘기했었던 거긴 아니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만날 거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확률이 적은 거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도 거기에 동의해라고 하게 되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여기에서 뭔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혼자 사당역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저는 좀 쉽게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전고점 보고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쉽게 얘기하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쉽게 풀려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왜 쉽고 다른 종목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은 뭘까요? 여기서 이게 너무 보여주니까. 근데 어려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이 안 보여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안 보여지는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요런 그런 게 네. 되게 모호할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추정도 기술적 분석에선 있어요. 말 그대로 얼마 뛰기냐. 얘가 그렇죠. 과거에 500원씩 뛰었다라고 하게 되면 4,000원 위에서 이거 같은 경우 여기 4,500원도 보여지니까 쉬운데,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4,000원까지 돌파해서 그 다음에 만남의 장소는 어딘데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4,500원을 암묵적 규칙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갑자기 4,250원에서 만날 거야. 근데 이거 4,250원에서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4,000원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유는 이쪽 꼬다리 걸리는 것도 있고, 4,500원까지 가기에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만남의 장소는 여기였지만 힘이 딸려서 그냥 그 전에 꺾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서 되게 어려운 영역이죠. 이거를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되게 심플하게 설명이 케이스마다 너무 다 달라서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보는 게 좋다, 뭐 이런 케이스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보는 분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러고 넘어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여쭤본 거였고요. 네네.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심플하네요. 일단 솔직히 4,000원이라는 이런 마리 가격이기도 하고, 네. 여기 전에 이제 그런 히스토리도 있고, 네. 여기도 되게 황량하게 비어 있고, 네. 네, 마침 딱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보는 분들이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주의를 주고 싶은 거죠. 항상 이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네. 그림 그리듯이 딱딱딱딱 하지 말아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그러면은 만약에 3,750원에서 꺾였다. 이 종목 얼마든지 꺾일 수 있는데,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만남의 장소라서 공방전이 일어나서 꺾인 게 아니라 올라가는 힘이 딸린 거예요. 근데 힘이 딸린 거는 이거 역시도 수급 원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미 여기서 보여지거든요. 이 올라가는 요 포인트에서 제가 아까 힘을 더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여기서 그렇죠. 힘이 딸리면요, 그럼 꺾일 수 있겠죠. 4,000원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이 딸리면은, 힘이 딸릴 때가 이런 식으로 꺾이거든요. 여기서 저항이 있어서 꺾이는 게 아니라 힘이 딸려서 꺾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 힘을 보고서 얘는 이 만남의 장소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A에다가 매도를 걸어두면 되는 거고, 아니야 얘 힘이 딸려서 A까지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B에서 빠르게 단타 스캘핑 이걸로 그냥 정리를 하는 거죠. 이 A냐 B냐를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이제 거래량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막 많이 얘기를 했지만,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거래량이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힘이 있네 없나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약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계속 어려운 질문 하죠 제가. 쉽게 설명해달라. 이거는 주식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약간은 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조언 같은 거. 뭘 어떤 거를 주의 깊게 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제가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길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자 그러면 쉬운 길이 없다면 뭘 주의 깊게 계속 보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 될까요? 그냥 계속 이 거래량이 쌓이는 걸 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 되는 건가요? 쉬운 방법은 없는데 쉬운 방법 아니어도 되니까 나는 이거를 좀 잘 알고 수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 근데 너무 모르기 때문에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일봉 차트, 분봉 차트, 거기서 이 거래량 그리고 호가창 이거를 마치 우리 아이를 지켜보듯이 그냥 계속 시간 들여서 자신의 눈으로 그 과정을 많이 지켜봐야지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여러 가지가 이게 보여져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훈련시키거나 실제로 제가 이제 프로들 양성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딱 계속 이것만 보게 집중해서 보게 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 같은 건데 그 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지루하니까 졸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냥 보는 거는 되게 의미가 없게 다가오니까. 네. 그렇게 그냥 보면은 별 도움은 안 되고요. 진짜 관심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거 되게 추상적이네요. 이 모양이 어떤 식으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안에서의 움직임을 길을 봐야 되거든요. 봐야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보는 거 말고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재능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본인이 지금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제대로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나요? 시간을 들이고 제대로 10분을 봐도 좋으니까 집중해서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래 많이 본다고가 아니라 오래 많이 봤는데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차트를. 근데 이건 빨간색, 이건 파란색 막 엉뚱한데 호기심 때문에. 근데 이거 호가창은 직장인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면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이건 과연 이제 그 전업 투자자나 네. 주식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얘기인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길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없지 않겠지만 없다고는 안 하겠지만 네. 되게 어려운 길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랑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 정도로 자세하게 알려면은 진짜 단타 아니면은 당일 수급주 아니면 스캘핑 이쪽 영역인데 직장인 분들은 근데 어차피 그쪽 영역 매매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단타, 수급주 뭐 그런 것들은 직장인 분들에게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어려우니까. 환경이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네. 남죠. 네. 내가 직장인인데 그럼 나는 이걸 안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본다고 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건 뭐죠? 나는 직장인인데. 우리 방송을 보고 직장인 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건 뭐죠? 이거 단기 단타 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단기 단타는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것 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매매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슬로우 템포의 매매들을 뭐 종가에 매수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단기 단타가 기술적 분석을 알아야 되는 영역이 훨씬 더 넓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오픈 베이스라는 종목을 네. 1월 2일날 이제 언니님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직장인이었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었을까요? 돌파하고 나서 일봉상에서 여기서 이렇게 눌려주는데 3,500원을 버티고 여기서 뭔가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시점 어딘가에서는 그냥 종가에 매수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팔고 뭐 그런 정도.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흐름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강하게 받았는데 이쯤에서 이제 또 기가 막히게 딱 그냥 끝나가지고 좀 내일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거래량 터지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단기 단타 하는 사람들이 1번에서 나오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두 번째 이쪽 영역이 직장인들의 영역 같아요. 단기 단타는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직장인분들은 여기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고 2번 기회를 줄 때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오르고 나서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라고 하게 되면 직장인분들은 이거는 놓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단기 단타를 굳이 왜 공부해서 왜 하려고 하는데라고 하게 되면은 경우의 수나 이게 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가급적이면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한테는 저는 이 부분을 최대한 노려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번외적으로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잘 맞는, 자신과 잘 맞는 이런 곳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하다가 이런 시그널 주는 곳 많이 있죠. 이렇게 추천해주거나 그런 거를 이용하거나, 이거를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걸 이용하거나, 본인이 보지 못할 때 대신 봐주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1번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뭐 이제 뭐 저희도 하니까 네. 톡 까놓고 네. 네. 저런 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외부 도움을 받거나 받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이거를 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의 종합은 그거죠. 혼자서 직장인이 그러니까 막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하기 어려운 혼자만의 그런 그 환경이 잘 안 된다면, 그러면은 그 가격 구간대에서 좋은 위치에서 들어가는 게 좀 현실적인 얘기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 매매, 좋은 가격대. 네, 그런 매매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급이 몰려 있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어쨌든 가격대로는 좀 분리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수급 매매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이, 자신의 환경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수급 매매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하고 싶으면은 도움을 받아라. 차라리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방송에서 저희 거 이제 홍보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도 그런 걸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것까지야 괜찮겠지만 혼자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수급 매매는 진짜 약간 합리적인 가격의 매매라기보다는 타이밍적인 부분이 더 커가지고, 대신에 그 타이밍이 엇박이 나게 되면은 수익보단 손실로 귀결될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주식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기 힘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얘기하는 중에 중간중간 언급을 했지만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가격대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다 예전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눈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종목으로 다른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 영상들 보시면서 비슷한 것들 보시고, 아니면 제가 링크 걸어둔 것들 보시면서 도움 받아 보시고요. 저희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